구금대에 계시는 우리 대통령을 생각할 때 저희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가진 지 나이 먹어서 가졌습니다. 나이 먹어서 가졌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검사하면서 인천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그때 제가 한 게 주로 대우자동차 그 노조들 연신 파업하고 불법 파업하고 운동권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파업을 일으키고 결국 대우자동차는 나중에 다 대우그룹 자체가 무너졌는데요. 그런 거 이제 조사하면서 이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어떤 노동운동이 자기네들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보정당을 세우고 노조를 그 당시만 해도 민주노조는 합법화가 안 됐거든요. 합법화하고 장기적인 아주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 걸 제가 이제 나름 파악을 했고 그 후로 그때가 1991년도 요즘인데 지금 한 30년, 35년 이렇게 이상 오니까 그 사람들의 전략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나왔고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오랫동안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오는 또 엄청난 건데 지금 선거 소송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래? 검찰이 왜 이래? 증거가 조작이 된다? 법원이 왜 이래?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하다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와보니까 이거는 나라가 정말 거의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법이고 헌법이고 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선거 좀 이렇게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구나. 저는 이제 뭔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이니까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유롭게 그리고 말이라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제가 요즘 굉장히 깨닫거든요.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이 선거제도를 마구 무너뜨려 놓은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걸 저는 선관위만 처음에 의심을 하고 또 그걸 조정하는 정치 세력을 의심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거 법원 사법부하고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느 자리마다 이 동영상도 안 켜지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잘 됩니다. 역시 자교목 교수님들이 정말 철저하시고 하니까 이런 좋은 이제 환경에서 발표할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유정의 실천 교수 모임 오늘 출범하신데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렇게 많이 않더라도 점점 확장력 생길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양심 있는 교수님들의 어떤 중심 모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먼저 여러분들 내일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도 복 많이 받아서 모든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그 4월 4.15 선거 이게 인천 연수울 그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재판에서 처음 제가 본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공개되는 사진들은 거의 다 제 카메라로 제가 찍은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저는 그 당시 민경욱 의원 소송 대리인 활동하면서 이제 제 위에는 바로 석동현 변호사가 거기 이제 리드를 하고 저는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이면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해가지고 사실 그 회의에 별로 안 갔더니 검증기일에 갔다가 제가 그 회의에 안 간 덕분에 이런 사진을 막 찍을 수 있습니다.
회의 갔으면 대법관들이 이걸 찍지 말라는 지침을 들었을 텐데 저 모르고 막 처음부터 동영상까지 막 다 찍어대고 아니 보인 대로 다 너무 신기해서 막 찍어댔거든요. 이게 좀 전에 이제 이 어떤 이런 투표지 박스에서 선관위가 이제 법원에다가 보전 처분하면서 제출한 박스는 다 이렇게 봉인이 돼 있었는데 박스를 개봉해가지고 꺼내놓으니까 전부 이런 투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신권 다발 투표지가 수천 장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100% 다 신권 다발 투표지입니다. 그 법원에서 재판할 때 우리가 본 거는 100%가 다 신권 다발 투표지고 그건 사전 투표지뿐만 아니라 선거일 당일 투표지 옆에 귀퉁이 잘린 투표지도 100%가 다 신권 다발 가짜 투표지로 100% 바꿔치기 했고 4.15 부정선거는 전국적으로 검증을 한 데는 다 그런 투표지로 다 검증을 해서 완전히 지금 사법부가 알면서도 이게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실제 투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적은 게 없잖아. 적은 게 롤도 아니고 인자한 것 같아요. 네, 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용지는 하얀색 롤 저기 일본문 같은 거 아니 다 전체가 이게 롤이 아니야. 롤이 접혀 말려 있어.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신권다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전 투표지인데 아예 묶음으로 옆에 뭔가 우리가 개표할 때 여러 뭐 각양의 투표지를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런 게 아닌데 저도 요 당시만 해도 의심은 되는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거는 일부였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이걸 집행하는 사람은 대법관들이었어요.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재판자리고 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가기관들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이걸 바꿔친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 새로운 종이고 일단 또 제가 가장 의심드는 게 이게 색깔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서양기 목사님 뭐 이런 많은 분들 또 그중에 김재홍 선생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보면 너무 색깔이 누리끼리해요. 말하자면 모조지예요. 근데 선거할 때 투표지는 하얀 그 백색지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A4 용지하고 똑같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투표할 때. 근데 이 누리끼리한 모조지예요. 그래서 이런 불빛이 약해서 그런가 의심했는데 지금 와보면 이 종이는 선관위가 실제로 투표용지로 그 종이하고는 다른 종이들이에요. 질이 다르고 싸구려 모조지로 그렇게 한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되고 실제 투표지는 아주 그 고급 용지입니다. 한솔하고 무림, 우리나라의 양대 제지업계거든요. 제지업계 선관위가 그것도 어느 정도 규격 색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색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납품하게 했고 우리가 옛날에 투표할 땐 다 그런 걸로 찍었고 기표인을 찍으면 잘 번지지 않고 아주 잘 나온 그런 투표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어요. 투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한 장 한 장씩 세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 법원 이제 직원 사무관쯤 되는 사람이 이거 QR코드 스캔한다고 하면서 한 묶음에서 한 장씩 하는데 한 장도 전혀 자죽 하나도 없는 이런 투표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기표해가지고 투표하면 넌 투표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개표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는 각자 자기 하는 방식에 따라 한 번 접는 사람, 두 번 접는 사람, 가로세로 접는 사람, 뭐 또 투표함에 들어가면 삐딱하게 줄이 생긴 것도 이런 걸 모으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어떻게 흠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이거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언론이 하나도 취재도 안 하고 보도들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검증기일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중앙 언론 이거 보고 전부 다 선관위 보도 자료 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줬어요. 아무 이상 없었다고, 문제 없었다고, QR코드 다 맞았고 이렇게 보도자를 쫙 뿌렸고 실제로 기자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걸 못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처음엔 장면만 사진 찍고 다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그나마 사진은 제가 거의 다 찍고 하나는 우리 공식적인 사진사 문수정 변호사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문 변호사 아마 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뭔가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밤새도록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이거 스캔. 이거 실제로 우리가 투표지 한 장씩 받을 때 사전 투표지 이렇게 이거 롤 용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형태거든.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평판처럼 그렇게 쌓아놓는 건 그거는 그냥 재단해가지고 새로 만든 용지고 이게 가능한 게 QR 코드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면 이걸 투표지를 스캔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QR 코드 누가 찍으면 거기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 일련 번호. 그것만 맞추면 똑같은 투표지를 다 위조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사전 투표지는. 그러니까 새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도장 위치만 바꿔 찍으면 숫자를 조작을 하는 거고 그걸 국정원에서 밝혀낸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그 아까 본 그 투표지의 실제 선거 장면이거든요. 어떤 분 열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저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실제 투표지 개표 테이블에 있는 투표지고 오른쪽은 개표 과정인데 여기 보면 형태가 이렇게 배가 양쪽이 뿔뚝하게 이건 기본이거든요. 투표지를 이렇게 구겨진 걸 모아놓으면 이렇게 형태인데 이게 똑같은 투표지가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실제로 이 바로 그 연술 민경욱 의원 선거의 개표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원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보면 투표지들이 보이거든. 이런 투표지를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많이 봐서 여기 비례대표 이게 선거일 당일 투표지인데 이 비례대표도 그런 형태를 보면 거의 다 가짜 투표지 집어넣은 게 많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접힌 게 많잖아요. 이 손에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신권다발로 바꿔놓고는 이놈들이 이걸 속이고 또 법원은 그걸 속이고 같이 대한민국에는 부정부가 없었다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대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하급법원 판사들 이 검증에 참여했던 부장 판사들 이런 사람들 다 보고도 그냥 이걸 다 다물고 있고 요즘 재판은 전부 다 그냥 덮는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투표지 보면 이거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끼어가지고 찢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찢어진 투표지 우리 검증할 때 안 나왔습니다. 전혀. 이거 완전히 100%다 바꿔치기 한 걸 지금은 이제 확신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디에 보니까 접힌 것도 있더라 이런 거는 안 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부 다 형태가 새로 바뀐 투표지의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정을 뭘 느꼈냐면 일단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들이니까 이거 접혀있는지 안 접혀있는지 이거 감정해달라고 100몇십 장 거의 다 8, 9장 그런 식으로 감정했고 나중에 이제 일장기 투표지 같은 거 감정을 의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놈들이 나중에 법원에서 이 자주거리도 만들어요. SBS 설문조사 기록 자유통일당 나왔다고 헬세크 선교사님이 우리가 막까지 나올 수 있게 7년 기도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은 이거 아니더라도 뉴스에도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명백한 사실을 속여먹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변명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표에 참가하는데 어떻게 부정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여먹고 있고 이 주로 12시 되면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참가인들 다 가요. 집에 간식 받아가지고 다 가고 새벽에까지 남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당락이 거의 유곽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선된 사람 당선되는 이겼구나 하고 떨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대로 졌구나 하고 이렇게 가면 새벽에 얘들이 미리 준비한 투표지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보관을 시켜요. 그 나중에 선거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보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4.15 선거도 미리 다 기획된 대로 다 준비한 투표지로 다 바꿔치기 하고 기존 투표지들을 국민이 사용한 투표지들은 어디다가 뭐 폐기 처분하든지 뭐 불이 나든지 아니면 둔세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치기 했고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어디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완전히 새로 만든 신권다발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이제 법원에서 그걸 묵인을 하고 우리가 워낙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내가 보면 그거는 완전 100% 바꿔치기 한 투표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다 봤으니까. 나중에 안 보여줘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보가 핸드폰 그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른쪽은 아마 다른 선거의 이제 투표지인데 대개 이런 접힌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왼쪽은 아니거든요. 이건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백한데 언론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취재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법원은 이 사진을 그냥 다 지워버리고 밤새도록 사진을 법원 이렇게 구경 큰 카메라로 다 찍었거든요. 우리가 이거 찍어달라 했는데 이놈들이 336장인가? 그거만 남기고 남이 다 삭제했대요. 조재현 대법관이 자기 메모를 해가지고 삭제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검증 조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웠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여기 투표지 이게 선거일 당일 투표지 한 장씩 찢어가지고 번호지가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끄트머리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얘들이 위조를 쉽게 하려고 요마침 금을 그어놔요. 칼집을 내놔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투표지 할 때는 일련 번호로 해가지고 70%가 75%를 번호를 딱 맞춰가지고 인쇄를 하고 남는 건 잔여 투표지로 별도로 다 봉인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놈들은 아예 이걸 다 절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잡아 뜯으면 그냥 쉽게 절치되는 거고 그만큼 이 작업이 힘든 거예요. 한 지역구에 10몇만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한 30만 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작업이 안 돼. 그러니까 100% 다 그냥 새로 작업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대한민국 선거. 그러면 이거 뭐 누가 부정선거냐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투표지를 왜 바꿔치기해? 선관위가 보관해야 되는 국민의 투표지를 진본을 없애고 다 바꿔치기하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지난 3월 3일 2022년 대통령 선거 3월 4일이 내일이 이제 사전 선거인데 인천 그 남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그 지역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선관위 국장한테 당신들 QR 코드 쓰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저 투표지 보관하는 거 좀 이렇게 잘 공개해가지고 하라고 뭐 이런 지침을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선관위 창고에 가봤어요. 창고에 갔더니 이놈들이 이렇게 그 렉이 있어요. 어느 선관위 창고 나가보면 오래된 투표 용지들 롤 용지 박스를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거기 바구니에다가 롤 용지를 쓰다 남은 걸 너 그거다 포스트잇 어떻게 해? 이걸 먼저 사용할 것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고 또 심지어 이 밑에 그 플라스틱 이런 테이블이에요. 이 입에는 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용 등기 봉투가 거기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포장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 안 들고 왜 사전 투표용 저거 아니냐 등기 우편 봉투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게 왜 여기 있냐 내일 선거하는데 그랬더니 가져갈 거래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도 막 동영상을 찍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그게 등기번호가 아마 미리 부여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덮어놨고 이걸 먼저 사용하라는 그 용지를 가지고 투표지를 만들고 그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걔들 외부 애들이거든요. 그 안에 그 책상도 많고 컴퓨터도 여러 대 한 10대가 놓여 있는데 걔들이 한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분류기를 쫙 이런 테이블 위에다 깔아놨어요. 이게 왜 여기 있냐? 내일 모레 선거 개표가 하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시험을 한대요. 근데 시험한 거 아까 창고에는 이런 투표함, 플라스틱 투표함도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봉인용 테이프도 거기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놈들이 그 자리에서 이걸 112에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막 새벽에 가서 막 감시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찰관들은 전혀 안 들여다보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으로 체포해가지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그죠? 공수처법안 아무리 봐도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요, 내란죄를? 그리고 내란죄로 어떻게 체포를 하고 내란죄로 어떻게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내란죄로 구속하고 그러면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무혐의 기각해야 하고 검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또 구속 기소를 해요. 이런 거는 이거는 나라의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던 대한민국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저놈들은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왜 법치주의를 지켜가지고 하지? 저번에 우리 카메라 설치한 우리 하면 되겠지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카메라 설치한 것 자체는 보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설치하러 동사무소 들어가면 동사무소 들어가기 제가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저던 합의체 판결로 남겨놨어요. 그렇게 남겨놓은 이유가 이놈들이 판례가 주로 간첩죄에서
간첩대에서 간첩들은 유리하게 또 민노총에서 민노총이 유리하게 이렇게 판례를 다 내겨놔. 근데 그걸 우리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몰아가지고 국사범처럼 거기다가 뭐 나중에 심지어 뭐 민경욱 뭐 황교안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걸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 우연히 그냥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게 판사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게 하는 짓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사는 뭐냐면 왜 법대로 안 하냐 그래요. 자기는 그 법 구속하면 안 되는 걸 구속을 해놓고 3개월 동안 구금을 지키고 왜 우리 보고 법대로 안 하냐고. 자기네들이 만든 전원합의체 판결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결정을 하면서도 법대로 왜 안 하냐. 결국 그거는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았지만 건조물 침입죄는 안 된다는 게 판례라는 게 모든 상황에서 명백하거든요. 명백한데도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는데 이번에 서부 지원 사태도 상당히 유발을 한 요소가 커요. 제가 그 맡은 분이 4명인데 그분들이 내일 구속돼가지고 같이 접견을 민변 변호사가 변론한 1명이 석방이 됐대요. 그 중에. 근데 그놈이 보니까 와서 막 그 영상 가지고 따로 들어가서 일부러 막 찍어가지고 제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빠져나간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찰, 사법부, 법원 짜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이런 게 이게 나라 체제로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희망을 가진 게 검찰이 구속 기소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을 묶어 놓으려고 했겠지만 그게 자승자박인 게 일단 특검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법은. 이미 기소됐으니까. 그리고 기소된 게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어요.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 수사한 거 법원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를 주고 당장 석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석방해야 되고 그럼 그거는 공소기가 되는 게 아니고 법리에 의한 명백하거든요. 그러면 또 수사 중에는 헌재는 사실은 중지를 해야 돼요. 이놈들이 내란을 뺀 이유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헌법재판은 헌법대로 탄핵재판 2개 다 동시에 그냥 빨리 하려고 내란죄를 거기 뺐던 것 같아요. 사실 내란죄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헌재 탄핵재판에서 그래 저기는 어쨌든 자기는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쪽은 수사기관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막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체포하고 구속하면 끝날 줄 알았죠. 대통령이 그냥 하야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게 난 그런 분 전에는 사실은 부정선거인데 왜 얘기를 안 하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자꾸 이제 얘기는 못하죠. 대통령이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이 믿음이 안 가는 이런 구석이 많았는데 근데 통일은 보면 뉘앙스는 부정선거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니까 정말 이 마음에 이분이 정말 이런 복심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핵 결정되기 전에 우리 박지원 변호사하고 변호사를 딱 12명 서명해가지고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통칭이다. 이거 수사하지 마라. 당신의 내란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서 선포를 했고 그날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이제 또 메시지를 나왔죠. 난 끝까지 싸운다고. 그래서 저는 뭐 별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 윤 대통령 같은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비굴하고 자리 하나 돈 이런 게 다 넘어왔는데도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이니까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정직하면 나라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경호 교수님들 오랫동안 얼마나 정직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뭐 지탱해온 거예요. 이거 나라 보면 꼴이 아닌데도. 그리고 우리 정직한 우리 변호사님들, 우리 박지원 변호사, 변호사들 진짜 몇 명 안 돼요. 몇 명 어떤 놈들은 막 대통령을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나는 단톡방에 가가지고 너 어떻게 대통령을 모욕하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놈이 아마 뭘 정치선을 탄 것 같아요. 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정직한 사람 10명이 있으면 나라가 산다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이게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나중에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송도 2동 6투라는 그 유명한
그 우리 선거소송에 송도 이동 6투 투표지가 이 중에 천장이 1장기 투표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본 거는 제자리에 있던 걸 찍은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천장 뭐 이런 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자리에는 요 정도 나왔길래 저는 사진 찍고, 왜냐하면 투표지가 다 가짜인데 이거 도장 이거는 별로 관심이 안 들어오거든요.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한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송도 이동 6투는 분명히 내 자리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다른 자리에서 한 게 송도 이동 6투처럼 이렇게 돼서 이게 법원에서 조작이 일어나니까 제가 나중에 이걸 감정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가서 일장기 투표지 박스를 선관위에서 가져갔다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 안에 박스에 들었는데 또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100% 다. 그 6투의 투표지 전체가 일장기 투표지더라고요. 일장기 투표지고 그거는 이 형태가 이렇지 않아요. 이거 말려 있고 나중에 저한테 그것도 사진이 있는데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판사가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지워버리더라고요. 그거 누구 포렌식 하는 분 그것 좀 해주시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포렌식 하면 그 동영상 제가 계속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거 100% 일장기 투표지를 만들어놨어요. 이 법원이 참 법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러고 내가 왜 대법관 짓을 하는지 몰라. 우리 대법관 사실 얼마나 마음으로 존중하고 실력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대법관은커녕 인간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저는 선거 재판 하다가 그 조재현이라는 대법관, 그 사람이 하루에 아침에 막 기자회견을 해요. 뭐냐면 뭐 벌벌 떨면서 오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했대요. 근데 자기가 밤새 고민하다가 이건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대장동 몸통이 아니라고 해명하더라고 대법관이. 진짜 망신스럽지. 그러고 대법관이라고 앉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하고 언론은 하나도 취재도 안 하면서 저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속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 사전하고 당일하고 전부 다 100% 투표지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실제 투표지는 없다. 오히려 제가 이 분쇄된 이런 투표지 조각들을 사진도 가지고 있고 뭐 나름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투표지 같아요. 종이 색깔도 달라요. 그건 하얘요. 하얗고 도장 색깔도 아주 우리가 보통 사용 고급 도장 색깔이고 그런 것들이 분쇄된 형태로 있고 우리 조슈아님 계시지만 그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당시 그런 거 다 밝혔거든요. 그 대법원은 그러니까 물증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아예 법원 안에 조작이 막 일어나고 봉인이 바뀌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재작년 7월에 대전에 유성을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고 거기가 직접 자기가 후보자로서 보전처분을 해놨어요. 투표지를 전부 법원에다 보관을 시켰는데 이제 선거선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 전부 다 기각하니까 반환하려고 이제 통지를 했어요. 그래가 제가 확 위임을 받아가 가봤어요. 혹시나 하고 내가 투표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관위는 막 차를 막 특장차를 한 10대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 자리 그날 그 보전하고 투표지가 많았어요. 이 김소연 변호사 지역구 투표지뿐만 아니라 자유통일당인가 뭐 거기서 한 그 기독자유당 맞아. 거기 투표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 가가지고 제가 법원 사무관하고 판사한테 법원 변호사님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풀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별 경계 없이 보여줘요. 근데 투표지 박스를 이렇게 전부 다 나열해놓고 그걸 찍었거든요. 근데 완전 100% 신건당할 투표지 박스예요. 여기 우리 프리즌 뉴스, 뉴프리즌인가요? 프리즌 뉴스에서 그거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국민이 뭐 채널 A든 뭐 TV 조선이든 뭐든 종편이든 뭐 쪼매나는 거든 한 번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그러면 이게 조작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취재도 안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같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은 됐지만 요 하나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의 배춘입 투표지와 같이 나온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해명 시연 동영상 조작. 항상 같은 이름의 최신의 버전이 높은 것을 보십시오.